네, 한 번 더 설명하기로 했죠. 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이 진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빅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조금 더 수정을 할 필요 있을 것 같고 네, 전번 이야기한 거 다음은 자 한번 이제 이 읽고 거기에 46페이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향하는 진원 삼종선 이 내목은 모든 가르침을 간직한 상구임. 제1구에서 깨달으면 조사와 부처의 소성이 될 만하고 자, 이 경우는 조사성이고 제2구에서 깨달으면 인간계와 천상계의 소성이 될 만하지만 이 경우는 열애성이고 제3구에서 깨달으면 제 자신말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 경우는 어리석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해설 기자. 본본 종사는 진공과 묘유에 해당하는 달마 대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의도를 표현하는 아무것도 안 새긴 도장으로 호공의 도장을 찍고 수면 위에 도장을 찍고 진액의 도장을 찍어서 달마조사 서쪽에 오신 것을 제대로 아는지 수행자들을 시험한다. 자, 이럴 경우에 만약 삼근기가 이 법문을 들으면 아무것도 안 새긴 도장을 가지고 호공에 도장을 찍는 것 같아서 제1구에서 향하는 삼육, 삼년은 묘유입니다. 어, 요 3년은 이제 진불, 진법, 진도가 삼요예요. 그런 참부처가 무엇이냐 하면 신청정, 참법이 뭐냐 하니까 신강명, 참도가 뭐냐 하니까 천체에 걸림없는 깨끗한 빛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 세 가지 곧 하나고 다 이것은 실체가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실체가 없는 한 구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1구에서 향하는 삼요와 향상하는 한 구멍을 깨달을 때 이렇게 깨달았다는 어떤 조짐이나 흔적도 전혀 없었어. 자기의 본성을 알아차릴 부처가 된다. 그러므로 위 본문에서 부처와 조사의 서승이 된다고 했다. 여기에 이제 여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거 이제 정리를 하죠. 제1구가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정리해가면서 제1구, 제2구, 제3구. 이거는 이제 후공의 도장을 넣는다. 제2구는 물에 도장을 찍는다. 제3구는 진흙에 도장을 찍는다. 제1구가 뭐냐면은 진불, 진불. 진불은 이제 심청정, 마음이 청정한 걸 진법은 이제 신광명, 진도는 이제 처처, 처처에 걸림없다. 음, 음, 음. 자, 요것이 이제 요 세 가지를 요거는 이제 이 삼요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삼요가, 이건 다 실제로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없다고 하는 이게 이제, 음, 그, 여기 이제, 뭐야, 한 구멍이래, 한 구멍. 한 구멍을 진공 일교인데요. 네. 진공 일교. 일교. 한 구멍이 진공 일교. 원 진공이고요. 삼요는, 그거는 수연입니다. 묘연, 묘요. 이게 도장기는, 그거는 이제, 묘유, 묘유. 그래서 여기 삼요는 묘유고, 이 진공은 이 삼요가 실체가 없다는 진공을 두 개를 합해서 뭐라는 거면 요건 진여라고 해요. 진여. 이 진여가 진공 묘유를, 진공은 이제 이거는 공이라고 그러고, 묘유는 이거는 불공이에요. 공을 다른 말로 이제 하면은 요거는 이제 불변이라고 바뀌지 않아요. 불변. 계속 이 신호는 있거든요. 요거는 수연이 인연을 따르는 거.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자, 여기 이제 보공의 도장 찍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 진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게 있는 거죠, 지금. 진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게 있는데, 이 진열학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현대과학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야 이제 이 진열학하는 게 확인의 이제 시야를 이제 시선을 바꿀 수 있는 걸 설명을 하고 또 그림을 그리고자. 빅뱅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그게 137억 8천만 년이라고 그러네요.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이제 우주 역사는 100, 137억 8천만 년입니다. 그러면 이 태양계가 형성된 것이 45억 년. 그러면 지구는 태양계에 속하고 있는 이 지구는 45억 년에서 39억 년 사이에 지구에 이제 유성이 이제 떨어지죠. 수많은 유성이 강타를 하면서 뭐가 생겨나는데 바다 이제 물이 생기는 생명체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제 천문학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생명체라고 하는 건 이제 자기 유지할 수 있는 힘, 자기 복제는 이제 자식을 낳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식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인식을 할 때, 이제 비로소 이제 이 사물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러면 생명체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 우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주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생명체가 등장함으로 해가지고 우주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고요. 그리고 이제 7억 년 전부터는 이제 포유류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인원이 등장을 하면서 어, 삽에서 그는 재패를 하면 다른 유인원을 다 물리치고
그런데 이제 이 인간이, 사피엔스라는 인간이 이제, 근원을 이제 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제 근원을 추구한다. 근원을 추구하는데, 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우주가 이렇게 팽창해 가니까, 좀 우리 현실성 사실이다. 이죠. 그래, 하늘의 별들이 계속 멀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 하늘에 보면 별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게 태양입니다. 수천억 개의 태양이 있다는 거죠. 그 이제 점점 멀어져 가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면 최초의 빅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빅뱅은 이제 130 어, 그 8억 4천만 년, 7억 4천만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었다면은 지금까지 쭉 온 것은 생겼다 사라졌다 생리라는 세계를 이야기하잖아. 생리라는 세계인데, 그럼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러면은, 그거는 시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 이랬어요.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전문 시간에 그것을 이제 출세간이었는데, 출세간이라 하면 좀 곤란 문제. 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 시작 180, 그냥 138억 년 전부터 이제 우주가 시작됐다. 이래 보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제 마음을 이제 탐구를 해보면은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죠. 2500년전에 부처님께서 이제 소행을 하면서 뭘 발견했느냐 하는 거예요.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수소, 질소, 산소, 또 탄소 이런 게 모여가지고 생명체 이루고 맞아. 우리 몸은 네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 이 몸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동물의 몸이나 인간의 몸은 같아요. 예. 그 속에서 이게 이제 생명체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이제 등장한 거죠.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과 눈의 대상이 만나면은 시각이 생기고, 귀와 귀의 대상이 만나면은 청각이 생기고, 코와 코의 대상이 만나면 후각이 생기고, 혀와 혀의 대상이 만나면 미각이 생기고, 또 이제 이 피부와 대상이 만나면 촉각이 생기고, 그다음 뭐 의건과 의건이 법을 만나면 의식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생명체가 생기는 것도 어, 이 몸이 생기고 몸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틀리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제 뭘 발견을 하셨느냐, 그죠? 계속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라는 게 신상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데 신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내용이 뭐냐면 깨닫기 직전은 이런 거예요. 주관과 객관이 하나인 줄 알고, 그 주관과 객관이 없는 줄 알고, 법계가 하나인 줄 안다. 이랬어요. 근데 깨닫게 되니까 주관과 객관이 없어. 주객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움직임이, 신체의 마음의 바탕에 마음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마음 움직임 없는 그것이 등 호공계, 호공의 세계와 들어와. 이게 호공계가 안 나왔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호공의 세계에 마음이 들어하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아시겠지. 마음의 크기가 온 우주만 크다는 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법계가 있는데 그 법계가 그냥 그대로 하나다. 법계가 하나, 우주 법계가 하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
그냥 한 부처님이 이제 교화할 수 있는 영역이 어, 삼천대천세기인데 삼천대천세기를 요즘 말로 하면 10억 개 태양이 모였을 때 삼천대천세기를 할 수가 있는. 근데 그런 세계가 무한히 많다. 불교에서 이게 무한히 많다. 옛날 같으면 참 뻥도 너무 심하다 이러는데 요즘은 뻥이 아니고요,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육체를 기준으로 논하면은 육체를 기준으로 논할 때는 지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이조에서 지구를 봤을 때 푸른 점에 지나지 않아요. 부피를 논하자면은 태양의 한 250배 정도 작은 거예요. 지구라고 하는 게. 알고 보면. 그러니까 태양도 그리 크다 하지만은 전 우주로 봤을 때 수많은 태양기 중에 하나인데 지구는 더 작은 거예요. 먼지예요. 먼지 속에 인간이라고 하는 건 먼지 속에 먼지지. 너무 작은 거죠. 육체를 기준으로 해요. 육체를 갖고 생명체를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마음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이제 반전이 돼요. 마음을 기준으로 해버 이 마음은 생멸이 없고 크기가 호공의 세계가 들어가고 법계가 하나이고 그 자체가 우주 법계가 된 법신이다. 마음의 크기가 무한하게 크다는 거죠. 이게 생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한번 독통선사가 하는 말에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천지가 생기기 전에도 있었고 천지가 소멸하고 난 뒤에도 이놈 존재한다. 수많은 세월의 엇급이 흘러도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한 물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이 마음의 영역은 아직까지 천문학자나 어, 물리학자들이 아직까지는 이걸 탐구를 못하고 있는 영역이 계속 바깥으로만 계속 이 우주의 이 거대 세계만 어, 계속 탐구하는 게 천문학이라는 겁니다. 미시 세계를 탐구해 들어가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이야기하자면 양자역학인데 그 양자역학에서 또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몸이나 이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원자가 있죠. 원자. 특히 이제 몸 같은 거는 이제 원자 중에서 질소, 탄소, 산소, 어,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수소, 맞아, 수소. 수소가 한 75% 차지하고 산소는 한 30% 차지한다 이렇게. 이 네 가지 원소의 집합이 이제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어, 그러니까 이 원자의 이 원소들이 한 100개가 넘어요. 원자의 원소가 100개가 넘는데 108개라는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 흩어졌다가 하는 건데 이 원자라 하는 것도 크기를 정할 수가 없고 이야기하자면 이 전자도 어떤 크기를 정할 수가 없대. 왜 그러냐면 입자이면서 파동이기 때문에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변하는데 이 미시 세계에 들어가서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도 거대 입자 가속기 속에서 넣어가지고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효선인 기술 이런 걸 조작기를 쪼개면 이 가루가 되고 가루를 쪼개면 먼지가 되고 먼지를 쪼개면 아무것도 없다. 원효선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이 물리학에서는 어, 거대 입자 가속기를 땅 속에다가 한 8kg다 크게 만들어 그 속에서 충돌시키거든요. 그럼 원자끼리 충돌하면 쪼개지는 거예요, 이게. 쪼개지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중성자가, 이제 양성자가 튀어나오면, 중성자끼리 충돌시키고, 양성자끼리 충돌시키고, 또 쪼개지는 거예요. 나온 게 컴커예요. 컴커를 쪼개니까 이제 힉스가 나는 거죠. 힉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입자에 에너지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 신의 입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마저도 찰나 시간에만 존재하는. 그럼 실체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런 걸 양자진공이라고 해요. 양자진공. 자, 여기 진공이라는 말이 있죠. 또 실체가 없다 이거죠. 근데 물리학에서 양자진공이라는 말을 쓰면 그 양자진공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진공인데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면 곤란하다. 외부의 영향을 탁 주면은 진공 속에서 이 진공 속에 뭐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라는 거죠. 없을 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여 가운데 이 진공하고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에요. 진공은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이지 묘유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하나예요. 진공 속에 묘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면 요 진연학하는 것은 예, 진연학하는 것은 그냥 공 플러스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 그래서 마음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마음은. 그러니까 이게 육체락하는 물질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먼지 속에 먼저 별 볼일 없는 생각하는 먼지에 지나지 않지만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마음을 탐구해 보면 마음의 크기가 우주보다 크다. 도대체 이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실제 수행해 보면 어딘가 하면은 어, 눈을 떠나 감거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경지가 있어. 일상생활 살다 보면 아니 늘 이게 눈을 감아도 눈 감고는 감겨 있는데 눈에 떠 있어요. 반쪽에. 근데 이건 늘 눈이 떠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이런 것, 이런 건 경계를 만나면 죽지 않는다 하면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물질이 아닌 거예요, 이게. 말하듯. 근데 이거는 과학자들이 이야기 못하는, 하여튼 물리학자도 양자역학에서도 비슷하게 얘기를 한다, 이게. 말하자면. 그럼 무지 본질이 뭐냐면 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원자핵 있잖아요. 원자핵이 주먹만 타면 전자가 한 50km, 100km 떨어져 돈다는 거죠. 그럼 그 사이는 비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우주는 다 소금까지 텅 비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리학자. 그래서 뭘 얘기하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말을 반드시 인용하는 거예요. 물질이 비어 있는 거, 비어 있는 거, 물질이 두 개,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게 우리 부피를 갖고 있는 이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부피가 있는 거. 이걸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 물건을 이렇게 놓으면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중력인데, 이 중력이라 그래요. 이 떨어지는 거는. 그런데 전자기력이 이렇게 미는 것도, 이렇게 밀리는 것도 전자기력입니다. 이 미는 힘이 너무 강하면 뚫고 나가버린다. 그래, 총알 같은 거팍 뚫고 나가고. 이 전자기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 이 양전자, 음전자 기력은 탁 붙이면, 어, 양전자, 음전자 기능을 어떻게 밀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탁 하면 이 저항성이 있죠. 저항성이.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이래 되는데 강하면 뚫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딱 잡으면 부피가 있는 것은 전자 기력이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부피가 있는 것이지. 이 자체는 입자입니다. 파동은. 그러니까 이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로 돌고 있는 상황은 비입니다. 이 전부. 안에 에너지의 흐름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불교에서 보는, 그러니까 과학에서 보는 입장이 뭔가 하면 모양과 색깔은 그걸 왜 있느냐 이게 부피는 그렇다 하고 그래서 이것이 파장이 눈으로 올 때 긴 파장, 짧은 파장, 중간 파장 인식해가지고 그게 빨간색, 노란, 빨간색, 녹색, 파란색으로 인식해 세 가지 3번씩을 섞어서 수많은 색깔 인식하고
모양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학자들이. 그건 실제로 보면 이 세계에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는 세계다. 그냥 비어있는 세계. 그런데 에너지의 움직임만 있는 세계. 텅 비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이게 그래서 이 미시 세계에 들어가도 그렇고 거시 세계는 뭐 막 끊임없이 우리의 상호 오전하면서 예, 움직이고 있는 생명이라는 세계. 근데 유독 생멸하지 않는 게 뭔가 하면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은 생멸하지 않고 크기도 우주보다 더 크고 이 우주 법계가 그냥 법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런 뭐 물리학을 전공하거나 천문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죽고 싶지 않는 거지. 근데 우리 마음의 본성이 바로 진리라 텅 비어 실체가 텅 비어 있으면서 묘하게 있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불변 수용 진여라 이걸 이놈을 우리 깨닫기 위해서 수행. 그래서 대승이 신론에서 진여를 깨닫게 보면은 신체에는 마음 움직임이 없고 마음이 거기에는 호공의 세계가 들어한데 바로 법계가 하나다. 그것이 법신이다. 대승신은 아예 그렇게 얘기한다.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 빅뱅이 이건 우주 대폭발이에요. 자, 여기 이제 어, 빅뱅 이전, 이전이 있고 이후에 그래서 이제 빅뱅 이후는 그냥 전부 다 생멸한다. 생겼다, 사라졌다 한다. 생멸하는데 빅뱅 이전에는 뭐가 쓰느냐? 생멸하는 세계에는 이거는 이제 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자는 시간을 얘기하고 한자는 공간을 시공간이 있는 세계.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뭐나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은 이 세계는 이걸 우리가 출세간이라고 하면은 다 좋게 했는데 출세간이라고 하면은 특정하기 좀 어려워. 그렇지만 만일에 출세간이라 한다면은 이런 것이 자 우주 대발은 이 생래라는데 요게 이제 요거 생겼다 사졌다 하는 것도 나중에 증멸. 그래서 이제 개성이 재해무상 신생멸 모든 형성된 것도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데 그게 생멸하는 현상입니다. 생멸이 멸이하면 증멸이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생멸이 이제 멸해버리면 다 소멸해버리면 정멸이 참다운 즐거움 이 생명도 소멸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우주 대폭발 이후에 생멸하는 이 세계의 내용을 보면은 실체가 없는 거죠. 실체가 실체가 없는 세계에는 출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우주 대폭발이 일어난 이 세계에도 그 근본은 출세관이고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알고 보면은 출세관은 동일한 실체가 없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달라이 라마스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빅뱅이 한 번만 있었겠느냐? 빅뱅은 빅뱅 이전부터 빅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주는 성 머물렀다가 주 그다음에 파괴되는 거죠. 파괴되었다가 배
다 사라져. 다 사라지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한 번도 시공 공간 아무도 없는 예, 시간 공간이 없는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 빅뱅이 일어난다. 빅뱅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뭘 이루지? 또 머물렀다. 파괴됐다가 사라지면 또 빅뱅이 일어난다. 빅뱅이 나면 또 이러고 순환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빅뱅이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달라이라마 스님. 어, 이제 전자들이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보니까 2년에 한 번인가 전 세계 과학자들과 대화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책이 나와 있어. 보니까 이렇게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세간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깨닫고 보면은 그 바탕이 이 생명을 하던 빅뱅 이전 생명이 없던 바탕은 실체가 없다, 비어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 바탕이 뭐냐 이러면 마음이다. 진여다. 왜? 이거는 생명이라는, 우주 대부분 생명이라는 진여는 생명이 없어요. 왜 생명이 없는가 하면은, 여기 묘구에는 수연이잖아요? 인연을 따르는 것도 무자성이에요. 무자성이라 자체 성품이 없다. 그 다음에 진공인 불면의 세계도 당연히 무자성입니다. 자체 성품이 없어요. 그래서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무자성인데 이런 무자성을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1이 첫 번째 가는 뜻의 공이다. 이렇게 그 제1위가 뭐냐면 바로 진리를 제1위 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얘기. 근데 진리가 뭐냐 해야 되니까 마음이 심, 청정, 심강면. 그거는 이제 처처무의 정광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정은 심강명을 내고 광은 정은 심청정을 얘기하고 빛광자는 심강명을 얘기해요. 둘을 합한 것이 진도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본성을, 청정한 본성을 깨달으면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게 호공에 도장을 찍는 것 이게 제1부라는 제1부. 1부에서 깨달으면은 이게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1부에서 못 깨달으면 뭐 해야 되냐? 그리고 이제 제2부에서 네, 2부에서는 물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제3부에서 네, 진흙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물에 도장 찍으면은 호공에 도장 찍는 건 흔적이 없는데 물에 도장 찍은 흔적 조금 남기다가 없이고 진흙에 도장 찍는 선명하잖아요. 예. 흔적이 없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무념 상태예요. 망념이 없는 완전한 망념이 없는 상태가 제1부의 깨달음이에요. 두 번째 깨달음은 조금 흔적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무 많아. 번뇌가 아직까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다시 얘기 좀 해봅시다. 제1구, 제2구, 제3구.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하필 이 1구, 2구, 3구 해가지고 제1구를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조사성이라고 보입니다. 조사성. 제2구는 열애선이라고.
제3부를 이제 어리선이라 했는데, 여기 이제 전사선에 이제 호공에 이제 도장 찍는 거고, 열애선은 물에 도장 찍는 거고, 요거는 이제 어리선은 진영에 이제 도장 찍는 거. 해결해야 되면 구락하는 말이 왜 생겼는지. 1분, 2분, 3분. 그죠? 자, 이거부터 이제 그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초기 경전에 수행하는데 네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뭔가 하면은 사마타를 수행한 후 위파사나 수행. 두 번째는 위파사나를 수행한 후 사마타를 수행. 세 번째는 위파사나 나와 사마타를 그거는 쌍수, 통합 수행입니다. 보통 요건 다 아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사마타 수행하면 이파산 수행하고, 이파산 수행하면 사마타 수행하고, 사마타 이파산 통합 수행하는 거예요. 요 사마타 수행은 이제 집중 명상이고, 집중 명상이고, 파사나를 분석 명상. 요 집중 명상은 이제 감매를 얻는데 목적이고, 분석 명상은 지혜를 얻는데 그건 목적이 있어요. 이 둘이 다 갖춰지면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중 명상은 잘 알다시피 이제 앉아가 호흡을 들숨 숨을 호흡을 지키거든. 또는 이제 붙인 상을 떠올려가지고 주마에 돌려 눈 감고 주마에 돌리면서 한번 세밀하게 붙인 상을 그리듯이 돌려 선명하게 나한테 집중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충전도론 같은 게 두문 원판을 1m 앞에 보고 눈을 감고 그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는 게 집중 명상. 근데 이파사나는 뭘 얘기하냐?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발생과 소비를 관찰,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관찰하거나, 호흡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관찰하거나, 피부의 이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인이,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게, 매수만 변하면 무상한 거고, 이게 변하는 게, 이게 변화를 잘 보니까 파괴돼가 무너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 요건 내 뜻대로 많이 바꿀 수 없구나. 무너지는 걸 다시 생기게 한다. 이게 안 된다. 그 무한한 거야.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무상고 무한을 깨닫는 방법이 이파사나예요. 그런데 이제 대성 이파사나는 성정을 얻고 일체법 이 우주를 대상으로 내가 분석하는 물적 분석을 통해서 진실을 구하는 본성을 구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쨌거나 이게 직관적 분석이든 또는 논리적 분석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 이파사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직관적 분석이 있고요. 논리적 분석이 있어요. 대상이 무엇인지 분석해야 될까요? 몸이 뭐고 마음이 뭔지 분석을 해봐야 될까? 그래 진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논리적 분석은 이건 그냥 머리를 쓰는 거죠. 단지 이게 이제 이 머리를 쓰는 거는 이 대성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전적 그러니까 삼매를 얻거나 삼매의 의제가 논리적 분석을 합니다. 이 직관적 분석은 이게 샷대하는 겁니다. 샷대는 알아차는 거. 대상을 아는 거. 대상을 생각하지 않고 즉각즉각 안다. 즉각즉각 아는데 어느 순간 그 대상이 발생과 소멸을 보는 거죠.
생각을 하지 않고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요 1번, 2번, 3번, 3번 다 수행하면 이파산, 이파산도 수행하고 3번, 3번 이파산 통합 수행하는 게 있는데 이거 말고 네 번째 수행이 있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하는데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우주를 대상으로 집중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과 지혜를 얻는 방법까지 얘기하는데 네 번째 방법은 어, 본문 듣고 즉각 깨닫는 본문 듣고 즉각 깨닫는 길을 제시를 야 이게 뭐 산마도 수행할 필요도 없고 파산도 수행도 필요 없는 거예요. 본문 듣고 즉각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조사선이에요. 본문 듣고 즉각 깨닫는 게 조사선이에요. 그래서 1구, 2구, 3구라는 말 쓰는 거죠. 본문 듣고 즉각 깨달으면 되죠. 자, 본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본문에는 이제 심오한 이치를 담고 있는 거죠. 이 심오한 이치가 있어서 이 심오한 이치를 바로 딱 듣고 바로 딱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깨달아서 진료가 바로 드러나면은 요 어디가 진료가 드러나 버리면은 조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2부로 하는 건 즉각 못 깨닫고 조금 머뭇거림이 있는데 정렬로 가면 이제 열쇠는 어디서는 즉각 못 깨달아요. 제3부에 깨달아 하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즉각 깨닫는 거는 상근기, 제2부는 열에서는 이건 중근기, 그리고 여기 어디서는 하근기, 근기가 다르다. 마음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사선에서 즉각 깨달으면 되는데,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가세나라는 사람이 부처님 개송 듣고 바로 가라는데 즉각 깨달은 그냥 전격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 누구예요? 육체해능대사는 자기가 출가하기 전 남군 시절에 응무소주 신기심이란 말 들어요. 엉덩이 머무는 바 없이 머무르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금강경 구주부터 바로 깨달아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이러면 안 깨달으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사선을 할 수 있는 성근기가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걸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종이 성가에서는 법문도가 즉각 깨닫는 사람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간혹 한 번씩 있거나 말거나. 그래서 등장한 게 조사선에서 가나선입니다. 돌반자, 간화선. 여기 뭐만 파도를 파도가 뭔가 말 이전 생각 이전. 파도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진영입니다. 파도의 다른 이름은 진영입니다. 요거를 이제 그럼 요걸 진영 어디서 찾느냐 이러면 조사의 엉구나 부처님 엉구 있으면 엉구가 법문이에요. 조사의 법문이나 부처님 법문 속에서 요 진열을 찾는 거죠. 그 진열을 파도라는 말을 쓰는 말머리 그러니까 생각 이전 말 이전 이런 뜻이에요. 생각 이전과 말 이전의 세계는 진열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답을 하는 거죠. 제자가 오면 문답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양이라는 스님이 조주승상 스님께는 한 물건도 없습니다. 한 물건도 없다. 무일물이다. 한 물건이 없으면 어때요? 한 물건도 없다. 야, 이거는 바로 진여의 자리. 한 물건이 없는 건 진여의 자리 맞아요.
좀 깨달은 거 맞죠? 예. 방하차, 방하차라는, 어, 내려놓아요. 놀방자성. 선생님, 저는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내려놓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짊어지고. 그 말이 깨닫잖아요. 그럼 그 말 뭔가 한 물건도 없다고 자신은 하지만 한 물건을 내가 깨달았다는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흔적이 남아있으면 어때요? 이 허공에 도장 찍기가 아니고 허공 쪽에 흔적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깨달음이라는 흔적을 남기고 있는 거는 열애선이나 어리선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 아직 멀었어. 이 티클이 이 물에 도장 찍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내려놔. 이렇게 얘기하면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그 미시한 생각도 딱 그런 체험도 내려놔 그랬을 때 이제 진정 깨달음. 그런데 못 깨달으는 게 어떻게 해요? 무일몰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런데 내려놔. 그래서 내려놓아라는 방아참. 그다음 목을 붙들고 공부를 하는 기가 났어요. 왜? 방아착이라 하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은 자기가 미시하게 뭘 깨달았다든 체험했다든 이런 게 없어집니다. 그걸 없애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엉구를 붙들고 계속 수행합니다. 엉구를 붙드는 것은 이 조사의 엉구를 붙드는 것은 뭘로 붙드느냐니까 그 엉구를 붙드는 건 염이야. 염이 뭔가 뭐 샷. 보이게 말하면 염을 번역하면 샷입니다. 알아차리 또는 이걸 갖다가 마음 새긴다. 기억기는 잊어버리지 않는 방아차를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는 거는 어디에 속합니까? 토마토하고 유사해 집중을 붙들고 있어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노아라고 했을까 하고 의심을 일으키면 그건 뭐예요? 채고 나가는 힘이 이빠산나 직관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가나선을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보면은, 진각 스님의 어록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정의, 정의 상수와 가나 일문하고 어떻게 이 매치가 되느냐. 그는 정의 상수라 하는 것은 가나 일문에 다 포함된다. 이렇게. 그러면 가나선이 뭐예요? 정의 상수는 정하는 것은 정점, 사마타죠. 해락하는 밑바산나요. 직원 상수를 다 똑같은 거야. 알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선 하면서 사마타 밑바산 연결돼. 그 전에는 그냥 봉도 즐겁게 입구에서 깨닫는 거는 이제 좀 떨어지는 거. 삼구에 깨닫는 건 자기가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수행은 여기서부터 하는 어디서리라 하는 건 뭔가 하면 이치로, 어, 예, 심오한 이치적 의의라 하는 겁니다. 그걸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추구하면서 명확하게 내 위치를 알았다. 위치를 하면 그때는 이제 사마타와 이파사나 수행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돌이가고 여기서 요래 가는 거는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 동원해서 여기 조사선의 곁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1구, 2구, 3구, 9가 등장하는 거는 적과 깨닫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다. 조사의 응구나 부처님의 응구 속에 심한 이치가 있고 그 이치가 원인이 되어서 깨달음의 결과. 그래서 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요즘 선거 중에서 언정유불이라는 말을 쓰다니. 맞아서 말 가운데 뼈가 있네? 그 언정유불이라는 언정유법 응구 가운데 이치가 법이 있다. 진리가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걸 구사하시는 분 누구냐? 큰 스님들, 선사 스님들 말을 탁 던지잖아. 그러면은 그 말을 받아 즉각 깨달으면 몸 깨달으면은 그냥 화두를 그 응구를 붙들고 수행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구를 논하는 거는 응구 속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응구 속에 삼요, 아, 삼현이 있다고 해요. 세 가지, 응구 속에서는 세 가지의 현명함이 있다. 그 이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선에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47페이지. 그 준근기. 준근기가 이 법문을 들으면 아무것도 안 새기진 도장을 가지고 수면 위에 도장을 찍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서로 다르다 했어요. 자, 수면 위에 도장을 찍으면 어때? 찍힌 순간에 흔적이 조금 남죠? 남았다 싹 없어질 그 열애성이에요. 자, 이왕종과 후관종 사람들은 3년과 3년 이후죠. 본본 읽고 무입니다. 이 공입니다. 이 무 없은 무자선 무만을 겨우 터득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3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확하게 이 무엇이라고 특정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임재선님의 법문에 거기에 46주에 나옵니다. 사면 이 용어는 임재록에 나오긴 하는데 임재선사 자신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이 용어가 나오는 전후 문맥을 통하여 독자들을 짐작하는 수밖에 없다.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랬어요. 번역되고 이런 임재선사가 상당하자 강의 모르는 걸 상당해요. 법상에 모르는 거죠. 어떤 성향인 것다. 무엇이 제일 꿈입니까? 선사가 대답했다. 삼료의 도장을 찍었다가 떼니 붉게 지킨 한 점 한 획이 선명하게 드러나 사람 분별할 것도 없이 주체와 대상이 드러났다. 그 성향 물었다. 무엇이 제2꿈입니까? 선사가 대답했다. 진리 동상에서 보면 묘희가 무차별 질문을 어찌 허용하겠나 하겠는가만은 부활을 베푸는 입장, 부활은 방편입니다. 방편을 베푸는 입장에서 번뇌의 물결을 끊어버리는 깃털을 어찌 저버리겠습니까? 그 성향 물었다. 무엇이 제3꿈입니까? 선사가 대답했다. 무대 위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를 봐. 그 움직임은 모두 뒤에서 줄을 당겼다 놓았다 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선사가 또 말했다. 일구에 삼현문을 갖추고 있고 일현문에 삼녀를 갖추고 있다. 자, 재밌는 말이죠. 방편도 있고 작용도 있으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이 일부에 삼현문이 있고 또 1년문 안에는 삼료가 갖춰져 있죠.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 일부에 이제 3년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3년. 또 여기에 3년에 1현문이죠. 예. 1현문에 또 뭐가 있다 했죠? 삼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있어요. 삼료는 뭐예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의어영, 이치가 있죠. 상근기 뭐 이건 주사성이죠. 중근기는 열애성이고, 하근기는 의리성.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일면문 안에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은 즉각 알아들으면 이제 상근기가 되고, 즉각 못 알아들으면 중근기, 하근기, 중근기, 하근기 아예 못 알아듣는 걸 얘기하죠. 일부 안에 이게 삼면을 갖추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삼면이 뭐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삼면에 대해서는 자, 부중현이라든지 뭐 견중현이라든지 체중현 세 가지를 얘기한다. 이건 후대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부터 현중현, 부중현, 체중현으로 나누고 있지만 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인의 해석이고
임재선사 자신의 의도와 과연 일치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참고로 백발선상 사면을 명종현, 최중현, 현종현으로 해석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14 금강경 4구계의 배담의 첫째 문단을 참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근데 이 삼현이라고 하는 게 후대 이제 해석하기 나름은 임재선삼 이게 무엇이다 똑바로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삼현은 이슬 유에 돼 있고 본문 읽고는 공에 이제 교우 토득한다 했어요. 자 48페이지. 한편 조동종 사람들은 강평과 진실의 양상을 터득하긴 하지만 자기를 존귀하게 얘기하는 티를 가지고 있어서 그저 진공이 이치만 겨우 깨달았을 뿐. 진공이 이치는 저기 진공이 있죠요. 진공묘요는 진공이 이치만 겨우 그러니까 그 말은 진정의 한 부분만을 알았다 그죠? 깨달았을 뿐 성불 하지는 못한다. 그러면 위 본문에서 남은 인간계와 천상계 서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근기가 이 본문을 들으면 아무것도 안 새긴 도장을 가지고 진흙에 도장을 찍는 것 같아서 헌재가 깨인 자국이 그대로 드러나서 단지 이성과 업속의 상구, 이성과 업속의 상구는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삼면과 일구를 얘기하죠. 본문 일구, 삼면과 본문 일구가 유무입니다. 얘기하자면 그걸 상구는 깨닫지만 진공 속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해. 그러면 위 본문에서 제 자신만도 마저도 무시하지 못한다. 근데 어찌 남들이 스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진공 속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변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죠. 사천성에 가면은 이게 가면을 착착하면 가면이 계속 바뀌어가는 게 자기 얼굴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가면 속에 있는 얼굴이 진짜예요. 근데 가면은 가짜예요. 그거 맞지? 꼭두가시는 가짜고 움직이는 사람은 진짜. 그래서 이 제3구는 뭔가 하면은 얼굴 표면에 있는 가면만 보지 가면 뒤 진짜 얼굴을 못 본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서 말한 대로 그거예요. 진공 속의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진공 속에 진짜 그 모습이 가면을 보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비유를 들자면 그런 게. 그 제3부는 뭔가 하면은 계속 그 모습만 논하지 그 뒤에 조종하는 근본 자비는 알지 못하고 있다. 그게 아동기다 이랬어요. 다음 시간에 어디서 상부 개성을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얘기한 거, 전번에 얘기한 걸 또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해하기 참 힘들겠지만, 자꾸 듣다 보면 이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